네 번째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앞에서 1년 이내에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빈번한 1년 이내에 처분할 주식 또는 채권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처리했었죠.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예정인 주식 또는 채권을 우리가 매도 가능, 판매가 가능한 증권이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앞에서 배웠었죠. 가치가 있는 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다른 회사의 권리를 가지는 지분증권과 다른 회사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부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채무증권이 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우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앞에서 당좌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서 학습을 했었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는 취득 시에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면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주식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고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05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가치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처음에 발행한 액면가가 아닌 시장에서의 공정가치로 장부에다가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투자 이익이고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빈번한 거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이익, 1년을 초과해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시장성이 단기 매매 증권에 비해서 떨어지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주식 또는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 투자 이익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채권을 우리가 매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이 주식 가격에 포함해서 주식 또는 채권 가격에 포함해서 합산된 금액으로 취득을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과 채권이 다 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해당하지 않고 채권만 해당한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이자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처분도 가능하고 우리가 회계는 이거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었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를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기말에 주식이 가격이 변동 또는 채권의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으면 이 평가한 금액만큼 장부 금액과 오른 금액의 차이를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떨어지면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평가 손익을 처리하고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의 가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진 가치만큼 상각 후에 원가로 평가해서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말의 유가증권 평가 시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익, 시장 가치가 오르거나 내린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처분하지 않은 보유 손익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익,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단기 순손익, 영업의 손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 아직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매도가능증권고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만기보유증권도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처분이 가능하다 중간에. 다 뭐예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는 다 똑같죠. 자,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이 없다. 자, 지금까지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이것과 관련된 처분이나 또는 기말 평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이익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또는 평가 시에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된 금액만큼 만약에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이 그만큼 내년에 장부에 오른 가격으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자산이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항목이 증감할 수 있죠. 하지만 부채는 평가 손익이나 처분 손익과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취득 시에 시장 가치인 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취득해서 장부에 취득한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요.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이 취득한 원가에 같이 포함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5월 1일 장기 시세차익의 목적인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했으니까 총 만원짜리가 100장이니까 100만원을 구입한 거죠.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취득 시 수수료 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총 100만원의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매도가능증권을 101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금으로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결제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101만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변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1만원을 100주로 나눠주면 한 주당 1,100원의 주당 가격이 변동하게 되겠죠. 자, 연속된 문제입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처분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월 1일 날 100주를 매도가능증권을 취득을 했었죠. 주당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주당 가격을 살펴보니까 한 주당 1,100원에 100주를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50주를 한 주당 11,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0주 중에서 50주만 처분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9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익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900원 곱하기 50주니까 9545에서 45,000원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현금은 한 주당 15,000원에 50주 받았으니까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보통예금 결제로 2차 받았죠.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55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매도가능증권은 1,100원의 장부에 있었던 거니까 1,100원 곱하기 50주 해서 총 50만 5천원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주식은 1,100원 곱하기 100주 중에서 50주가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1,100원짜리 주식이 50주가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자, 매도가능증권을 기말까지 보유했을 경우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이 도래해서 5월 1일 날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지금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한 주당 9,00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1,100원짜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9,000원으로 지금 시장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9,000원 곱하기 50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한 주당 11,000원에 1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100원 곱하기 50주니까 총 55,000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장부상에서 55,0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55,000원을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5,000원. 자, 이거는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